주식시장일지가 1월의 마지막 날 일부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49.76포인트 0.94% 내린 15,698.85로 거래를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11.6포인트 0.65% 밀린 1,782.59로 끝났습니다. 나스닥 역시 19.25포인트 0.47% 내린 4,103.88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에 따라 3대 지수는 주간 기준, 월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했는데 1월 한 달간 다우지수는 5.3% 급락해 2012년 5월 이후 최고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12월 개인 소비 지출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개인 소득은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0.6% 증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0.2% 증가는 상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12월 개인 소득은 전월과 동일해 시장 예상치 0.1 내지 0.2% 증가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디플레이션 우려와 신흥국 통화가치 약세 등으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전날 대비 0.43% 하락한 6,510.44로 마감됐고 독일 닥스 30 지수도 0.71% 내린 9,306.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프랑스 깍 40 지수도 0.34% 하락하며 4,165.72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의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1월 소비자 물가가 연율 0.7%로 전월의 0.8%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은 넉 달 연속 1%를 밑돌았고 유럽중앙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도 계속해서 하회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0.5를 기록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보다 0.5포인트 더 떨어진 것으로 최근 6개월 내 최저치입니다.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제조업 PMI가 지난달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임계점 50 위에 있다면서 제조업은 성장 추세에 있지만 춘제 영향으로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MF가 미 연준의 추가 테이퍼링 계획 발표 이후 성장 둔화, 유동성 위기 등이 우려되는 신흥국들의 펀더멘털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IMF는 성명서를 내고 신흥국 시장의 위기 상황을 경고하며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의 일관성, 원활한 소통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개선시키기 위해 긴급한 정책적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IMF는 중남미 지역의 금융시장 혼란이 최소한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지시와이드의 서린입니다. 구정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설 연휴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게 됐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미 연준이 신흥국 경제 불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케줄대로 추가 테이퍼링 100억 불을 단행해버렸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통화 약세로 끙끙 앓고 있던 신흥국 입장에서는 환율 방어에 총력전을 펼쳤었죠. 금리 인상을 파격적으로 단행하기도 했었는데 이같이 미국이 추가 테이퍼링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만장일치라 그래요. 신흥국으로서는 다시 한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당장 뉴욕 증시가 1%대 급락을 한번 했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날 곧바로 반등이 있었더군요. 재료는 4분기 GDP 성장률이었었습니다. 정부 지출이 급감했었지만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연율로 3.2%까지 개선된 게 증시의 반등거리를 제공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반등도 오래가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중국의 지난 12월 1월 달인가 제조 PMI 확정치가 나왔는데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기 바쁘게 곧바로 중국발 악재가 이를 상쇄시켰다는 얘기가 됐는데요. 다사다난했던 1월이 지나갔습니다. 2월 한 달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 반 걱정 반인데 일단 대외 환경은 여전히 좋지 못한 가운데 외국인들이 새해 첫 달 1조 6천억 이상을 팔고 떠났다죠. 수급도 여전히 꼬여 있습니다. 출발진 시와이드 2부 첫 거래 앞두고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한 전문위원과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청정초원놈의 증시타파 신창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레노님 새해 건강하시고요. 중국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만땅 받으시고 해외 교포 여러분 하시는 사업에 복 받으시고 각 증권사에서 고투하시는 우리 증권인들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펀드 매니저 여러분 그리고 해외 증권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정초원놈 신창환입니다.
네. 돌아보니 뭐 이럴 효과는 없었습니다. 외국인들도 1조 6천억 이상이나 순매도 했었었고, 코스피는 차라리 1900을 깰 뻔했다가 1940선까지 내려와 그나마 안도감을 자아내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가 쉬는 동안 2차 돈줄 조기에 나섰더라고요. 신흥국 금융위기 우려도 다시 좀 부각되는 시점인데 2월 달입니다.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주요 변수와 전망 필요한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1월은 갔고요. 다사다난 했죠. 1월이 굉장히 다사다난한데 이제 2월에 이제 계속 장 자체가 어떨 것이냐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 좋았고 또 특히 여러분 연휴 기간에 글로벌 증시의 폭락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여러분도 괴로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괴로워서요. 이번에 워낙 큰 폭으로 하락이 있어가지고 괴로운데 제가 볼 때는 빠지는 자리에서 빠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15,500까지는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이제 밀리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증시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하고 이제 붉은 게 다우존스고 파란 게 이제 코스피인데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가 합성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합성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는 어느 쪽이 빠지고 어느 쪽이 덜 빠지고보다 이제 동조된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자기 나라 주식이 빠지니까 이제 각국 통화 불안으로 해서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단기 조정이 이제 있는데,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10일 이후에는 장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1일 이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0일 정도까지만 찾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전 저점을, 우리가 이제 1900을 깨서 1900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 그거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투매에 동참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은 이야기죠. 1월 내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복지부동 하락했는데, 2월도 일단은, 상반기 초에, 2월 초반에는, 복지부동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 조금 변동이 나왔죠. 특히 이제 외국인이 선물 외도해서 매수로 돌아선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민감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선물에서 걸렸고 옵션 콜에서 걸렸기 때문에 예상외로 장이 강했을 수 있다. 저는 강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한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눌림목시 이제 물론 빠른 매매지만 자신 없는 분은 복지부동이 좀 빠른 매매가 필요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부담 없는 자리다. 1900짜리는 저는 부담 없는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900짜리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되 그 대신 지수설 관련 1등 선도주의여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 매매 없는 분들은 일단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이제 특히 미국 증시가 버티다가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었죠. 하락하는 국면인데 하락하는 국면을 보면은 초반에 빠지는 자리에서 빠지는 이제까지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그런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는 상해 증시거든요. 상해 증시가 선도에서 제일 일찍 빠졌습니다. 빠지고 지금 반등하는 그런 국면인데 반등하더라도 반등이 시원찮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큰 구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다. 아직까지 한 달, 반 달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증시에 반등 없는 우리나라 증시는 요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선물하시는 분 알지만 글로벌 증시하고 야간 선물 전혀 낮에 하고서는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중국 증시가 아직까지 한 보름 정도 있어야만이 반등한 본격적인 반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도 제가 볼 때는 일단 계속 복지부동 단기적으로 단타 매매를 하되 전량 투구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DMI 차도 이제 5번 강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DMI는 푸짜리거든요. 계속 푸짜리입니다. 1월 내내 푸짜리였어요. 1월 내내 푸짜리인데 제가 볼 때 2월에는 한번 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상반기 2월 초에서는 일단 약세 모양을 보이나
2월 중순 이후에서는 제가 볼 때는 DMI 차트가 골든 갈 가능성이 저는 확실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가 DMI가 마이너스 12하로 큰 폭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주가가 분명히 한번 반등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전량 매도에 동참,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어제 주가가 굉장히 사실 지난주 수요일날 좋았죠. 전환선 위에서 업을 하는데 오늘 전환선 하강 이탈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주가 자체가 후행스팬으로 봤으면 여러분 고급편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시간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주가가 지지받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여러분이 이제 일목균형표니까 앵콜이 있어가지고 뭐 앵콜은 하지는 못하겠고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에 영등포 부천역 5번 출구에서 고급판 1편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일목균형표로 봐서는 일단 주가가 보통 우리가 전환선 한번 위에 오른 다음에 빠질 때는 신저가는 반응 안 나거든요. 안 나니까 여러분들 뭐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1900 위에서 제가 볼 때 1910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입니다. 아직까지 그래 빠질 그런 자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1900 가까이는 적극적으로 매수. 이 말은 뭐냐면 1900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주식을 전량 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 매도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물 매도로서 외국인들이 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는 외국인들의 선물이 콜이거든요. 추가적으로 매도가 지금 안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쪼들려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개인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선물 매도가 오늘 뭐 매도가 매도가 많고 풀옵션 매도가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본전 가까이 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콜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선물 매도와 콜옵션 매도 이 두 부분은 여러분께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잘하면 의외로 장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땡겨버릴 수 있습니다. 땡겨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선물 매도와 옵션, 콜옵션 매도 이 두 부분은 여러분께서 조금 정리를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 원하는 1070원에서 80원 안정적으로 일단 왔습니다. 70원에서 80원 안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염려할 거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여러분 그 삼성전자가 항시 떼야 되죠.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은 예상외로 굉장히 약세입니다. 굉장히 약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 130만 이하는 자신감이 있는 매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매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30만 이하는 저는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 이런 악재가 나오더라도 강력하게 사야 되는 가격이다. 절대 저평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저평가란 말은 우리나라 전체 장 자체가 저평가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선물의 평균 가격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지금 조금 많이 내려왔어요. 선물의 평균 가격이 여러분 보다시피 답이 나올 겁니다. 뭡니까? 256.50이거든요. 265.50이면 오늘 뭐 크게 빠져봐야 251 정도까지만 뭐 1대 살짝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 매물대가 집중돼 있죠. 집중돼 있으면 주가 자체가 변동폭이 종합주가에 비해서 변동폭이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냉정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계곡선으로 봤을 때 중심 가격대가 여러분 보이죠? 250 거의 한 뭐 7이나 8 정도에 있습니다. 258 정도의 선물 중심 가격대이다. 그러면 지금 254.5다. 5 정도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선물은 외부 나가면은 내적으로 중심 가격적으로 가려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이 중심 가격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떨어질수록 위쪽으로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투매에 동참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선물 형태 모양으로 봐서는 선물 자체가 이번에 제가 볼 때는 2월 만기, 2월 옵션 만기에 큰 태풍이 불 것 같아요. 태풍이 불 것 같으니까 옵션 하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양 빨랫줄을 거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최근에 이제 선물 거래량이 좀 많아졌죠. 굉장히 많다는 것은
활동성 많다는 것은 뭐냐면 한쪽으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박스권 매매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부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선물 차트가 조금 틀려요. 선물 차트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보다 틀린데 지금 이평 자체가 수렴되어 있습니다. 이평 자체가 수렴되어 있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이평을 뚫으면은 위쪽으로 세게 한번 치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걸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피벗을 한번 볼까? 오늘 피벗 첫날이죠. 월 피벗 보면은 월 피벗 자체가 가장 중심이 1950포인트입니다. 1950포인트를 넘느냐. 이번에 월에 가장, 지난달에는 그 2000포인트가 중심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번 중심 포인트가 50포인트 떨어졌어요. 50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은 장 자체가 굉장히 1950이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950을 뚫으면은 예상외로 2000포인트와 2066포인트까지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뚫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1900을 살짝 깨는 그런 포인트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굉장히 이 폭이 커요. 이번 달이 여러분 보다시피 피벗이 굉장히 큽니다. 그 피벗이 여러분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1860에서 2060, 200포인트 폭이에요. 200포인트라는 것은 이번 달이 굉장히 폭 자체가 주가가 움직임이 굉장히 상하가 클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팔 때 배짱으로 팔고 살 때 배짱으로 파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피벗 자체가 오늘 아침에 떨어져가 시작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떨어지더라도 이 주피벗도 이제 굉장히 지난주보다 활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주 3일밖에 안 됐죠. 주피벗의 활동성이 여러분보다 지금 1800, 1900을 깨는 자리와 그 다음에 이제 2000까지도 못 올라가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장 자체가 레벨 다운됐다. 주가가 좀 빠져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2000포인트를 스트레이트로 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템포 천천히 보고 천천히 쉬어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 상방향 피벗으로 보이고 전부 상방향 피벗이거든요. 상방향 피벗이라는 것은 주가 자체가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지지를 강력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방향 지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너무 오늘 또 걱정을 걱정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 명절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워낙 미국 증시가 약세 보여서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 오늘은 1930 전후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최악의 1920포인트지만 지금 포인트에서 한 20포인트밖에 안 맞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탄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쫄아가지고 아침에 주가 빠진다고 투매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를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아침에 빠지더라도 삼성전자가 크게 안 빠진다면 종가는 분명히 땡긴다. 이 말은 뭡니까? 주식을 천천히 사야 된다. 삼성전자가 요즘 주가 오르지는 않더라도 보합만 버틴다면 예상외로 다른 주식 빠졌던 주식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해 증시가 춘절 오늘 영향으로 안 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선물 부분, 선물에 어떠한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떠한 액션,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선물을 추가적으로 살 것이냐, 산다면 장은 의외로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파나 샀냐.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오늘 장세를 키포인트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요. 올해도 더욱더 승기는 청송촌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님입니다. 네,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 급락했다고 전저점이 1900 깨지 않을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손이 좀 느리시다 하시는 분들은 2월 한 10일 정도까지는 쉬시는 게 정답이라 했고 손이 빠르신 분들은 1900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적극적으로 1등주 위주로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2월 증시 한 달 동안은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도 조언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 홈센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의 의견 청취해봤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이드코 멘토의 상한가 팩토리.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이 예상하는 강세 종목군들 알아보고 이 가운데 탑픽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코너의 주인공 이드코 대표님 먼저 만나보죠. 대표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너명 상한가 팩토리 대로라면 부담은 되시겠지만 이 대표님이 이 코너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종목 가운데 상한가 종목이 정말 나와줘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첫 코너 진행인데 각오한 말씀 들어보고 싶고요. 오늘 시장 예상 강세 종목군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최일인 앵커님 상당히 좀 반갑고요. 오랜만에 뵙네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연휴 때 안 좋은 소식들이 조금 있었는데 시장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꼽아왔고요. 일단 또 시장 하락이 나온다면 그걸 이용한 낙폭과대 종목들도 현재 시점에서 강하게 매수 가능한 종목들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현재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을 AI 종목들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예정이라는 뉴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방위산업 관련주들 그리고 연휴 때 KIM 이슈가 또 있었죠. 제4 이동통신 관련주들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AI 종목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연휴 때 전국적으로 AI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와주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게 이슈로도 등장을 했는데 일단 그에 맞게 파루라든지 이글벳 대장격에 있는 종목들이 공통적인 모습이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11선을 지지하면서 신고가에서의 차익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모습인데 보통 우리가 11선이라고 하면 장기적인 지지선에서의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주말에 나온 이슈로 오늘 시장 하락을 이용해서 반등 구간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점 일단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게 지금 AI 관련주들 11선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신고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가 넘어가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5일선을 갭으로 상승하면서 안착을 한다면 짧게 치고 단기적으로 빠지는 전략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다면 내 매수가를 손저가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짧은 수익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북한 쪽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최근에 우리 정부에게 중대 제안을 하면서 이산가족을 또 먼저 제안을 해왔고, 또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했었지만은 키 리졸브 훈련을 또 걸고 넘어지면서 예측할 수 없게 자신들에게 또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가는 분위기인데, 일단 김정일 북방위원장 강명설이 2월 16일, 생일이 2월 16일이 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쯤에서 또 연휴 때 나온 뉴스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준비를 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ICBM 발사 실험이 초기 단계라고 하는데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전 세계적으로 일단 처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김정일 그 생일 광명성절을 앞두고 이런 가능성들이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찌됐건 연평교 포격 사건이나 천안함이나 항상 북한이 먼저 화해를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가 바로 불변을 하면서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스테이크라든지 빅텍 작년 4월경에 큰 급등을 했다가 다시 바닥권까지 일단 좀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눈여겨볼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코 빅텍 말고도 최근에 기가레인이라고 신규주 IT 부품 섹터로 편입이 돼서 있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이 T50이라든지 수리론 헬기, FA50 무인항공기에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두 방산주 이외에도 이 기가레인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현재 11선을 지지하면서 351선도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전부 회복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방산주들 상당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시장이 하락할 때 방산주들 상대적으로 좀 강세가 나와준 게 한두 번이 좀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참고하셔서 북한 관련 뉴스 잘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4이동통신 관련주입니다. 이 제4이동통신 관련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가 나왔던 게 최근에 KIM에서 제4이동통신 적격심사 통과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업자가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허가 적격 여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해서 미래부가 본심사에 들어가면 이달 말 정도, 늦으면 한 3월 초 정도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들 모다정보통신이나 KBC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기술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을 오늘 추천드리겠고요. 일단 콤텍 시스템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 종목이 일단 콤텍 시스템인데 일단 이 콤텍 시스템 하면 제4이동통신으로 떠오르실 종목이 있을 겁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수 포인트에 들어오는 그런 기술적인 모습인데 일단 한 주를 마감한 주봉이라든지 1월의 월봉 같은 경우에도 5주 봉선이나 5월 봉선을 모두 지지하면서 양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양음양 패턴의 상승 초기 모습으로 일단 그런 잡히는 모습이고요. 일단 현재 바닥권이 1115원으로 잡히고 있는 그 부분, 그 부분부터 2평간 정배열의 모습으로 서서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당히 좀 안정된 기술적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에서의 눌림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영역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글쎄요, 일단 오늘 야간 선물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은 시장 약세도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저점 매수 한 1,300원 근방에서부터는 서서히 좀 매수에 임하시되 21선이죠. 한 1250원에서 60원 정도의 가격권이 오면 서서히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보시면서 1차 목표가는 1,500원 정도, 손절가는 1,155원, 전저점 이탈시 손절하는 전략으로 해서 제4이동통신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오늘 재료를 이용한 매수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드코 멘토님의 상한가 팩토리 오늘의 탑픽 종목은 제4이동통신 테마주 가운데 콤텍 시스템이었습니다. 가격대까지 짚어드렸으니까 오늘 매매 한번 발빠르게 해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곧 2부에서 뵈야 될 텐데요. 아마 2월 첫 거래일 월요일 상당히 긴장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악재들이 나왔었고 그걸 한꺼번에 반영하는 아침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 아마 오늘의 바닥 찾기가 이어질 것 같아요. 미국의 2차 테이퍼링, 또 이로 인한 신흥국 우려의 재부각, 또 이로 인해서 결국 선진 증시가 하락해버렸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대목인데 중국 제조 PMI도 1월달 기준으로 6개월 내 최저치를 찍었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웃지 못할 비유도 국내 모 증권사 리포트에서 등장했더라고요. 국내 증시 조정의 달인이다. 씁쓸하네요. 잠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